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 신청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이전부터 있어 왔고, 다만 최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보험 EDI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으로 하시거나 또는 뭐 고용센터에 양해를 구하셔서 이제 실제 뭐 우편이라던가 이런 걸로 제출을 하셔도 되는데요. 전산으로 하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하시는 방법 추천드리고, 구비 서류들을 보면은 뭐 같은 게 많죠. 보시면은 바뀐 근무 장소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는 기존의 근무 장소와는 다른 근무 장소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근무 장소인 뭐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근무 장소인 집 또는 집 외의 제3의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근무 장소를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임금대장이나 증빙서류는 뭐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 계속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사업주분들에게 다 걷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확인서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재택 그리고 원격 근무 방식으로 근무한다는 내용과 그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할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장소, 재택인지 아니면 제3의 원격 장소인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 시간을 명시한 합의서 등을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제를 어쨌든 도입했다,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도입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한 구비 서류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구비 서류들을 붙여가지고 전산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승인이 떨어집니다. 뭐 승인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뭐 고용센터에서 바로 아무런 말도 없이 반려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보완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만 보완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잘 갖춰진 걸까? 혹시라도 못 갖춰져서 반려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우선은 지원하세요. 지원하시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때 보완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승인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재택근무제를 도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지원금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앞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때 이메일이나 뭐 모바일 메신저인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을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업무의 시작 시간 그리고 업무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뭐가 중요하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실제로 실시를 하더라도 그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제를 실시한 날에 연장근로가 있으면 안 돼요. 연장근로가 있으면 그 날은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연장근로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연장근로를 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즉 저 연장근로 한 거 아닙니까? 라는 무언가 뭐랄까요, 의심, 검사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업무를 종료하는 시각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서로 안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제를 도입해서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좀 실무상 헷갈리는 것들이 이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저희가 뭐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고용안정장려금 중에 일부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산정은 주단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주 1회 또는 주 2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5만 원, 주 3회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데, 이처럼 산정은 주단이고요. 그 주는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고용센터에서 통일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화요일부터 월요일 또는 수요일부터 화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고용, 유연근무제, 간접농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정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일요일 단위로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산정은 주 단위로 하고 신청은 월 단위로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했는지 여부는 주 단위로 산정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 주를 기준으로 몇 번인지,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이상인지, 아니면 아예 안 했는지 이렇게 주 단위로 판단하되 실제 신청은 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PPT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끊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의 말일이 월요일이고 화요일부터는 다음 달인데 이렇게 중간에 끊기는 경우에는 이거를 5월분에 넣어야 되는지 혹은 다음 달분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무조건 주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주의 첫째 시작일인 월요일, 그 월요일이 몇 월에 속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임의로 그냥 날짜를 부여해 봤는데요. 5월 31일이 월요일이고 6월 1일이 화요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5월분 신청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